2011년 7급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자 그림에서 알 수 없는 놈은 다음 중 누구냐? 우리가 상자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상자 그림은 5가지 수치 요약 그림,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상자 그림에 5가지 수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최소값. 그 다음에 일사분위수,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삼사분위수, 그 다음에 최대값. 요렇게 5가지 수치를 이용해서 요렇게 상자를 그리고 중앙값을 가운데 상자의 선으로 표시하고 최소값과 최대값까지 이렇게 수염을 그리는 요런 방식이 상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수치가 나온다. 물론 1.5 IQR 4분위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상치를 동그라미나 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최대값이 얘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가장 끝에 있는 놈이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5가지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4번부터 살펴보시면 4분위수 있죠. 1사분위수랑 3사분위수. 얘도 어찌 보면 2사분위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4분위수 다상자 그림에 나와 있다고. 최빈값 없죠. 그렇죠. 최빈값은 요 상자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최빈값 말고도 뭐도 없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도 요 상자 그림으로는 구할 수가 없죠. 중앙값 당연히 있는 거고, 범위가 뭐야? 최대에서 최소까지의 거리, 이게 범위잖아. 근데 최대도 알고 최소도 아니까 이 거리 구해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범위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상자 그림에서. 그래서 상자 그림으로 알 수 없는 통계량은 몇 번? 3번이 된다. 평균도 못 구한다.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매우 매우 쉬운 문제였다.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2번 풀겠습니다. 2번 X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때 둘의 상관계수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값들은 확률이 0이니까 안 나오는데 요 값, 요 값, 요 값만 3분의 1로 똑같은 비중으로 값들이 나와지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한번 그래프에 그려보는 거야. 첫 번째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1,0 여기도 나오는 거고 0,1 여기도 나오는 거고 다음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 점을 찍고 나면은 상관계수가 대략 몇일까 예측해서 일단은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세 점만 갖고는 일단 알 수가 없죠. 대신에 요건 알 수가 있어. 이 세 점이 일직선은 아니잖아. 그렇죠? 요렇게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요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직선에 세 점이 없으니까 상관계수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나 1은 안 나오겠다. 라는 거는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나 1, 절대값이 1이려면은 완벽하게 요 x, y들이 다 뭐여야 돼? 요 직선 위의 점들이어야죠. 근데 지금 직선을 이어보니까 요 세 점이 한 직선으로 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케이 1번과 4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다. 그럼 2번 아니면 3번인데 둘은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알아내서 정답을 고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상관계수를 구하려면은 뭘 구해? 공분산부터 구하게 되는데 상관계수는 공분산 나누기 각각의 뭐야? 표준 편차잖아. 그쵸? 표본이면은 S로 쓰는 거고 지금은 모집단이니까 아예 결합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아랫부분은 무조건 플러스고 누구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요 공분산 때문에. 그렇죠? 공분산의 부호랑 상관계수의 부호가 둘이 뭐가 돼? 같게 되죠. 어차피 분모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공분산의 부호를 따라가게 된다고 상관계수는. 그럼 결국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지만 구분해내서 정답을 고르면 되는데 우리가 물론 요 점을 보고서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은 물론 그런 통계학적 센스가 있으면은 쉽게 풀 수가 있지만 정답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공분산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공분산은 어떻게 구해? 각각의 둘의 곱의 평균 빼기 각각의 평균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쉬운 거는 x의 평균, x 마이너스 1 나올 확률 다 더하면 3분의 1, 0 나올 확률 3분의 1, 1 나올 확률 3분의 1이니까 y도 똑같죠. 마이너스 1 나올 확률 다 더하면 3분의 1, 0 나올 확률 다 더하면 3분의 1, 1 나올 확률 다 더하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x도 마일 0, 1이 3분의 1씩 나오고 y도 마이너스 1, 0, 1이 3분의 1씩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 갖고 x의 평균 구하면 몇이 나와? 0이 나오고 요거 갖고 y의 평균 구하면 몇이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왜냐면 다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부분이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우리는 x, y 둘이 곱한 값의 평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살펴보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0이니까 둘이 곱하면 0이겠죠. 여기도 뭐야? x는 0이고 y가 1이니까 둘이 곱해봤자 어차피 0이라고. 여기 부분은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0, 0, 마이너스 1 갖고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네 3개 갖고 평균을 구하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다. 그렇죠.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고? 2번인지 3번인지만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호만 집중해 보면 된다고. 상관계수의 부호는 누구를 따라간다고? 공분산의 부호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공분산식을 쓰고 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0이고 여기에 이제 뭐만 살펴보면 돼? 부호만 살펴보면 되는데 x, y 값들을 구해봤더니 0, 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 셋이 평균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겠구나 하고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해서 물론 요 문제를 시간을 많이 준다면은 누구든 결국 하나하나씩 꼼꼼히 풀어서 맞출 수는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요런 문제를 거의 1분 30초 안에 푸셔야 되니까 조금은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가 어디 때문에? 계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고 어디까지만 풀고 빨리 정답을 골라야 될까? 그죠? 계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풀겠습니다. 3번 보험료를 청구하였을 때 사고 위험군에 속할 확률은 하면 무조건 이건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 기본 원칙은 표를 그린다. 근데 내가 조건부 확률 문제에 익숙해진다면은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표를 그리는 게 원칙인데 표를 시험장에서 그리고 있으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내가 조건부 확률 잘 알아. 그러면은 내가 구하라는 것만 구해 주시면은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보험료를 청구하였을 때가 어디 나와야 돼? 분모에 나와야 되잖아. 그럼 지금 사고 위험군과 사고 위험군이 아닌 비사고 위험군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보험료를 청구할 거 아니야. 사고 위험군은 30% 있는데 그 중에서 0.4가 보험금을 청구한답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3, 4, 12를 분모에 적어주시고 비사고 위험군은 그러면 70%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0.2가 보험료를 청구하니까 7이 14 해갖고 얘네들이 비사고인데도 보험료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다 해갖고 분모에 적어주시면 되고 조건부 확률에서 분자는 무조건 분모에 있는 경우들 중에서 선택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고 위험군에 속하는 거니까 얘가 사고 위험군이었죠. 그래서 12를 분자에 적어주시면은 26분의 12가 돼서 약분해주면은 13분의 6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쉬운 문제였다. 결론 이런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까를 생각하셔야죠.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 처음에 약할 때는 표를 그릴 겁니다. 근데 표를 그리다 보면은 보험료를 안 청구하는 사람들 수도 막 구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런 구조로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바로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풀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조건부 확률 문제 나올 때마다 최대한 표를 안 그리고 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번 풀겠습니다. 4번 결국 뭐 구하는 거야?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거 일단 알았어.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둘이 나눠지는데 위에는 뭐고? T분포고 아래는 뭐야? 표준 정규분포죠. 그래서
모집단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살펴보고 누구를 쓸지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야죠. 어떤 지역의 백화점 A, B를 이용하는 고객의 나이는 분산이 각각 48,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데 모집단의 뭐도 알아? 모분산까지 알죠. 모집단이 뭔데? 정규 분포인데 내가 모분산, 둘의 모분산을 이미 뭐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경우야. 그럼 그럴 때는 뭘 쓰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를 쓰는 거죠. 모분산을 몰라갖고 표본 분산을 써야 된다, 식에다가. 그럴 때 T분포를 쓰는 거라고. 근데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1, 2번 지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3, 4번은 풀 건데 3, 4번은 어디만 달라? 여기 표준 오차 부분만 다르잖아. 그럼 모평균의 차에 추정할 때 표준 오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식만 적어서 여기서 나온 값들을 여기다 뭐 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모평균의 차에 추정해서 모분산을 알 때 표준 오차는 요렇게 구합니다. NA분의 시그마 A제곱 더하기 NB분의 시그마 B제곱. 모평균의 추정일 때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표준 오차 어떻게 구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구하잖아. 또는 다시 쓰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구하잖아. 근데 얘는 뭐야? 모평균의 차의 추정이니까 한 집단이 더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 집단만 더 뭐 해주면 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나온 값들 대입해 주시면은 A는 12명, B는 10명이었으니까 여기는 12분의 A의 모분산 48 더하기 10분의 B의 모분산 50이어서 계산해 주면은 루트 4 더하기 5가 되니까 루트 9니까 뭐가 돼? 3이 되죠. 그래서 표준 오차 구분, 모평균의 차 추정할 때 표준 오차 부분은 3이었어야 된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평균의 차 추정할 때 T분포 써야 돼? 정규분포 써야 돼? 정규분포 쓴다면 그때의 표준 오차는 어떻게 돼? 라는 식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내가 이거 못 풀고 조금 어렵고 틀렸다. 그러신 분들은 아직 추정에 나온 식들을 다 못 외우신 거니까 뭐 지금은 못 외우셔도 됩니다. 시험 갈 때까지만 외우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5번 풀겠습니다. 5번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이렇게 정의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표본 분산이 n-1로 나눠져서 우리가 알고 있던 표본 분산대로 잘 정의가 돼 있죠. 왜 n-1로 나누는 거야? n-1로 나눠야지만 요 표본 분산이 모분산의 뭐가 되니까 불편 추정량이 되기 때문이죠. n으로 나누면은 편의 추정량이 된다고. 그래서 n-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확인하시면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독립이냐?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도 않는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정말 통계학적으로 심화된 과정을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시험 풀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 보는 문장 마주칠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은 패스. 오케이, 일단 판단은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패스하고. 니은 표본 평균은 평균이 모평균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아니잖아. 표본 평균은 평균이 모평균인 건 맞는데 분산이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모평균에 추정하고 검정할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라고는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디귿 표본 분산은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예, 그러니까 n-로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니은이 틀리고 디귿이 맞다까지는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을 확률 변수 얘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니 얘 조금 약간 모양이 이상하잖아. 느낌이 쎄해. 근데 아직 잘 모른다고 치고 패스를 했다고 쳐봐. 그러고 나서 일단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이 들어간 걸 제끼고 디귿이 맞다를 치면은 결국 기억이나 리을 중에 누가 맞는지는 판단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기억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여기서 나온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독립이 맞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규 분포의 성질이야.
근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문장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리을. 리을을 여러분들이 패스하면 안 되고 리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기억을 패스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기억은 안 가르쳤으니까. 그쵸? 기억은 통계학 개론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심화 과정 내용이니까 이 기억을 패스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리을을 패스하시면 안 돼. 리을은 누가 카이적 분포를 따라 시그마 제곱분의 n-1 s 제곱이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모분산 검정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얘를 이용해서 T분포를 또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얘가 자유도 n-1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라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 공부했으면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확률 분포와 뒤에 추정의 표본 분산 부분 공부하셨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라는 거를 반드시 판단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골라보세요라는 문제는 당연히 내가 모르는 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세 문장을 내가 제대로만 판단해 준다면은 요 한 문장 정도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요 기억이라는 문장 나왔으니까 요 문장 정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만 되는 거야. 다른 분포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독립이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제대로 해왔으면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요게 판단이 안 되고 요 5번 문제를 틀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5단원, 6단원 확률 분포와 추정 부분을 추정의 앞부분 있죠. 거기까지를 좀 다시 정리하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문장도 나왔고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